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이브리드 강의실에 와 있고 10월 19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을 받으니까 지금 한 개 조가 신청을 했는데 더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없으면 두 조는 랜덤으로 제가 선택을 해 볼게요. 오늘은 Array, Linked List, Stacks and Queues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게 뭔지 지금 전혀 모르실 텐데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가 Time Complexity에 대한 거였죠. 이제 Big O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Time Complexity에서 실제 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일이 카운트를 코드만 보고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을 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카운트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힌트는 우리는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는 딱히 관심이 없고 데이터 개수가 무진장 많을 때 asymptotic behavior에 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한다면 조금 더 간결하게 이 오퍼레이션들을 카운트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Big O 노테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order of growth만 나타내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Big O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5의 n이다. 이건 뭐 5의 제곱이다. 이런 거를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알고리즘을 평가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내가 알고리즘을 짤 때도 어떤 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멀지 솔트라는 좀 신기한 솔트 알고리즘을 또 소개를 드렸어요. 이 멀지 솔트는 인설션 솔트나 실렉션 솔트와는 달리 좀 반식 쪼개는, 바이너리 서치 때 배웠던 반식 쪼개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되게 특이한 점이 있었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자기 자신을 콜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스트를 반으로 쪼갰는데 그 각각 쪼개진 리스트를 또 멀지 솔트를 콜해서 솔팅하는 되게 신기한 기작이 있었고, 그렇게 각 썸리스트가 쪼개진 상태에서 솔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는 멀지 오퍼레이션이 간단하게 5의 n 컴플렉시티로 수행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개념들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리컬전, 그리고 멀지,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5의 n 제곱이었던 솔팅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가 5의 n 로그 n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리컬전을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뭐 피보나치도 예시로 보고 팩토리얼도 예시로 보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이런데요. 저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미 배웠어요. 파이썬에서 막 딕셔너리, 셋 뭐 이런 것들 배웠는데 그거는 유저 입장에서 배운 거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다만 이걸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밑바닥에서 하나씩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구현해서 남에게 제공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더 알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부터 한 며칠간 이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스트럭처 Array, 그리고 Linked List, Queue, Stack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몇 개 배웠는데 그것만 살짝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시를 통해서 이미 본 바 있어요.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내가 그 용도에 맞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선택해서 쓸 수 있어야 시간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때때로는 뭐 유연성이 강조될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에 대해서 봤는데 특별히 이제 뮤터빌리티가 있냐 없냐, 뮤터빌리티도 컨테이너 자체의 뮤터빌리티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의 뮤터빌리티냐에 대해서 두 개를 나눠서 봤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 스트럭처의 엘리먼트들의 순서가 있냐 없냐,
순서가 있다면 인덱스를 사용해서 내가 액세스할 수 있을 거고 순서가 없다면 그런 방식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방식 중에서 특히 in operation, search를 하는 게 in operation을 돌리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어떤 것들은 in operation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느리다고 했었죠. set과 dictionary는 in operation이 5의 1, constant time이 걸린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duplicate을 허용하지 않고 뮤터블하지 않은 엘리먼트의 특성, 그런 제한을 주니까 해시라는 테크닉을 써서 5의 1이라는 컴플렉시티가 달성 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해시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조만간에 강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리스트랑 튜플은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반면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을 때는 뭐 리니어 설치 같은 되게 비효율적인 걸로 설치를 해야 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던 간에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유저가 쓸 때는 좀 더 편안한 메소드들을 필요로 하겠죠. 뭐 일일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편한 메소드, 예를 들면 append라는 메소드를 써서 맨 뒤에다가 엘리먼트 하나를 추가하고 또 pop이라는 메소드가 제공이 돼서 맨 뒤에 있는 것 엘리먼트를 빼내고 또 insert라는 메소드가 제공돼서 특정한 위치에다가 내가 원하는 엘리먼트를 넣고 또 remove, get, size 등등등 정말 다양한 메소드들을 데이터 스트럭처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는 단순히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 내의 데이터들을 조작하기 위한 메소드들을 함께 구현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 때는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유저들이 내가 만든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떻게 편안하게 쓸 수 있을지, 그럼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어도 기초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좀 더 하드코어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We need to go deeper. 그래서 그냥 쓰는 관점이 아니라 이런 메소드들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rray라는 데이터 스트럭처의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서도 기초 데이터 스트럭처, 완전 하부 구조를 이루는 데이터 스트럭처인 array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숙한 것은 리스트라는 데이터 스트럭처에 익숙합니다. 파이썬에서 가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대괄호로 선언하는 리스트가 우리가 익숙한 부분인데, 이 리스트의 하부 구조에 array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하부 구조, array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rray를 구성할 때는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정보를 저장하든지 간에 우리는 컴퓨터에다가 메모리 박스를 선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파이썬으로 a equal 1 하면 인티저 오브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박스가 컴퓨터에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1이라는 밸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뭐 이미 우리 어사이먼트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긴 하죠. 자, 근데 array라 함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오브젝트인데 어떤 오브젝트냐면 메모리 박스가 연속으로 몇 개가 시퀀스로 돼 있는 그런 특이한 종류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10개짜리 array를 선언한다라고 하면 실제 메모리 공간에서 10개의 메모리 박스가 계속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로 치면 array 10개짜리 선언했다. 그러면 1층에 101호, 그 다음에 102호, 103호, 그래서 110호까지 연속으로 10개의 방이 한 번에 그룹화 돼가지고 이제 선언되는 형태입니다. 이렇지 않은 방식으로 10개의 메모리를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01호에 박스 하나, 뭐 207호에 하나, 뭐 308호에 하나, 1110호에 하나,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메모리 박스를 분포시켜서 그룹화할 수도 있을 텐데 어레이는 정말 특징적인 게 바로 바로 옆자리에 이제 위치시켜 놓는다. 이게 지금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썬 리스트가 어레이에 기본합니다. 그리고 어레이는 아무런 메소드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 자체예요. 그런 그룹화된 데이터 자체. 어떤 메소드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다가 메모리를 위치시키는 게 어떤 이득을 가지냐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메모리 주소만 알면, 예를 들면 내가 10개짜리 어레이를 선언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101호다. 그러면 그 하나의 정보만 갖고도 이제 인덱스를 주면 내가 다음 엘리먼트들을 맘대로 찾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6번째 엘리먼트를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나는 101호 플러스 5 해서 106호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죠. 6번째 엘리먼트가 실제 메모리 주소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 1호,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 큰 규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레이 방식으로 그룹화된 엘리먼트를 선언하게 되면 이렇게 인덱스, i번째 인덱스를 바로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레이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엘리먼트가 어느 주소에 살고 있는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레이는 이렇게 선언됩니다. 한 번 선언할 때 몇 개짜리라고 딱 정해줘야 돼요. n개, 이렇게 fixed integer length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length가 안 정해져 있으면 이 연속된 공간을 찾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10개짜리다라고 정해줘야 컴퓨터가 메모리 공간에서 10개 연속으로 비어있는 곳이 어디지? 라고 막 찾다가 여기가 비었네 하고 한 번에 세트로 할당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숫자가 할당이 안 돼 있으면 어느 공간에다가 얼마만큼 할당해야 될지 컴퓨터가 알기 너무 힘들어서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화된 메모리 공간을 한 번에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fixed integer length를 가진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박스들은 인덱스로 0부터 n-1이라는 걸 가집니다.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그래서 이런 어레이의 특징. 생각해 보시면 이 어레이의 특징이 리스트에 그대로 묻어남을 알 수 있겠죠. 리스트도 0부터 n-1까지를 가지게 되고 다만 좀 신기한 거는 리스트는 막 유동적인데 어레이는 유동적이지 않다라는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어레이가 fixed length라니 근데 리스트가 어레이에 기반해 있다니 근데 리스트는 이렇게 맘대로 인서션도 되고 어펜드 팝 하면서 막 랭스가 다이나믹하게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다이나믹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건 맞는데 실제 엔지니어들이 이 픽스드된 어레이를 가지고 다이나믹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수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리스트가 다이나믹해진 겁니다. 원래 다이나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부 구조는 픽스드되고 되게 부자연스러운 친구인데 어레이 리사이징이라는 테크닉을 엔지니어들이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편안하게 지금 다이나믹한 랭스의 리스트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어드밴스드한 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다리 있잖아요. 이 수많은 근육들을 조금씩 배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사이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사이징은 두 가지 문제를 가져요. 자, 어레이는 픽스드 랭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픽스드라고 하잖아요. 그럼 공학적인 측면에서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픽스드는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둘 중 하나의 문제를 가진다고 항상 얘기를 하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픽스드 랭스를 가지면 만약에 어레이가 내가 선언한 이 라지 n개의 엘리먼트보다 훨씬 더 적은 엘리먼트만 쓰게 될 경우에는
메모리가 남게 되죠. 그러면 다른 유용한 작업들을 위해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메모리가 낭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메모리 숄티지가 일어나겠죠. 만약에 내가 라지 n개짜리 엘리먼트로 어레이를 선언했는데 실제 그 어레이에 더 많은 엘리먼트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더 이상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둘 중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레이 리사이징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완전히 브랜드 뉴한 더 큰 어레이를 완전히 다른 메모리 공간에 새로 선언해 주는 게 어레이 리사이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어레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L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거기에 만약 어펜드를 했다고 칩시다.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하려고 해요. 근데 어레이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컴퓨터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어레이, 근데 좀 더 큰 사이즈의 어레이, 근데 여전히 픽스드 랭스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12개짜리 크기를 가진 브랜드 뉴 어레이를 다른 메모리 공간에 그룹화돼서 선언을 해놔요. 그럼 이제 다 일단 0000이 차 있겠죠. 00020이 아니면 어떤 garbage value가 여기 차 있겠죠. 그 상황에서 원래 있던 L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다 하나씩 복사를 해옵니다.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다 밸류를 복사를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append 3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array resizing입니다. 원래 있던 어레이를 늘리는 게 결코 아니고요. 새로운 더 큰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남은 공간에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딱 봐도 array resizing은 무지하게 expensive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메모리 박스들을 다른 공간에다 선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카피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그래서 이제 또 array resizing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한 번에 얼마나 크기를 증가시켜야 되냐. 방금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에 엘리먼트 하나만 이제 리사이징을 했잖아요, 크게. 근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엘리먼트 추가할 때마다 계속 리사이징 해야 돼요. 그럼 계속 또 다른 곳에 메모리 또 선언하고 카피하고 그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리사이징 오버헤드가 너무 크겠죠. 근데 이걸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 또 반대급부로 한 번 사이즈를 증가시킬 때 쿨하게 자, 내가 지금 10개짜리 어레이가 있었는데 하나를 추가하려고 할 때 11개짜리를 만들지 말고 한번 1000개짜리를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뭐 한동안 리사이징이 안 일어나겠죠. 990개가 더 찰 때까지. 그 대신 또 990개를 쓸지 안 쓸지 모르잖아요. 원래 한 개만 쓰려고 했는데 990개를 늘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또 메모리 웨이스티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밸런싱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리사이징을 조금 하면서도 메모리 웨이스티지를 적게 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 사이즈를 성장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0개였다가 그 다음에는 4개로 4개짜리가 꽉 차면 8개, 8개짜리가 꽉 차면 16개 이런 식으로 현재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리사이징을 얼마나 많이 할지를 좀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사이즈에 비례하게 해서 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직관은 뭐냐면 이미 내가 이 어레이가 크기가 100개이고 100개짜리가 꽉 찰 정도면 상당히 데이터 수요가 많은 어레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그럼 앞으로 계속 add, append가 될 확률이 높겠네 라고 가정을 하고 이번에 리사이징 할 때 좀 한 번에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대신 아직 어레이가 사이즈가 4개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아직 이 어레이가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조금만 증가시키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리저너블하게 마일드한 오버 알로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array 및 array resizing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어쨌든
지금 어레이는 보니까 장점은 명확해요. 장점은 몇 번째 인덱스를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다. 첫 번째 엘리먼트가 살고 있는 주소만 알면 네이버링이 됐다는 규칙 때문에 몇 번째 인덱스를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좋은데 그 반대급부로 그 픽스드 랭스라는 단점이 있어서 다이나믹하게 사이즈를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여기에 나온 대로 자, 어펜드나 팝 같은 거를 좀 더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는 뭐가 있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